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겨울철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 대부분에 홍수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인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홍수 위험이 큰 지역으로는 LA의 북쪽 지역인 산타바버라와 벤투라 등이 꼽혔습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 명이 연말 휴가를 맞아 여행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폭우가 여행객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올겨울 엘니뇨로 인해 폭풍우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에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하자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이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지역단체와 함께 텍사스의 새로운 이민법 SB4 법안을 저지하는 소송을 오스틴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측은 연방 이민 시스템을 우회하는 에벗 주지사의 노력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흑인 등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행 불법 이민자가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몰려들면서 미국으로의 이민 유입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 자료를 인용해 멕시코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이달 들어 하루 약 1만 명을 넘기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민자 규모는 이미 정해진 당국의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치의 2배에 이른다고 세관 국경 보호국 관리들은 신문에 전했습니다. 세관 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 단위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워싱턴 정가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을 더욱 트럼프 측으로 몰리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연방 대법원이 아무리 보수 우위라 해도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관련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를 쉽게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방송은 민주당과 공화당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의 대선 후보 지명에 대래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긴다며 일부 민주당원들은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 공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트럼프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지만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는 답변은 46%로 바이든 지지 44%보다 높았습니다. 또 공화당 유권자의 62%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가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을 이끌고 총선을 치를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명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명 발표 직후 곧바로 장관직을 사임했습니다.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로 책임감을 언급했고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당내 의결 절차를 거쳐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연말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통합비대위가 들어선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이 제안한 통합비대위에 공감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생각이 다양한 것은 정당의 본질이라며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에 한파경보가 그 밖의 대부분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3.8도, 강원도 대관령의 체감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면 부족이 단순히 신체적 피로감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 기능을 떨어뜨리고 긍정적인 기분을 감소시키며 불안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몬테나 주립대 연구팀은 장시간 깨어있게 하기, 일반적 수면 시간보다 짧게 재우기, 밤새 주기적으로 깨우기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3가지 유형의 수면 조작 모두 참가자들의 기쁨, 행복,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고 빠른 심박수와 걱정 증가 같은 불안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평소보다 한두 시간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수면 시간이 평소보다 한두 시간만 줄어들어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 부족은 불안 증상을 증가시키고 정서적 자극에 대한 각성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으로 인한 우울 증상은 슬픔, 걱정, 스트레스 같은 다른 부정적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심하지 않고 일관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비 내리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보이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8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